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김상모 원장의 내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6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앞서가는 어린애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게 이 책은 최근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교육의 방침, 그런 것에 대해서 제일 최신의 내용들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육에 관해서 창조력이랄지 공부랄지 교육이랄지 전부 다 인간의 뇌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고, 그 뇌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용하느냐, 그럼에 따라서 문명이 발전하고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또 인류가 편안하고. 그런데 이런 인문정신학적인 발달이 별로 없었어요. 공자 맹자 아무리 도덕을 열심히 해봤자 중국에서는 부패를 해결한 적이 없어요. 옛날부터 뭐 수천 년 동안. 더더구나 앞으로 지금 공산당도 지금 중국 공산당은 그 부패가 엄청나게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고,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서구 문명은 그래도 지금 지난 300년 동안 많이 나쁜 짓거리도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식민사회를 너무나 구박을 한다든가. 그렇지만은 이제 기계 문명은 발전됐는데 정신문화는 발전이 못됐다. 더더구나 앞으로의 기후 변화에 대처를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것은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이제 그런 문화적인 면,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기계 문명이나 이공계통의 IT 문명이고 그것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어떤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그럴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나 민족을 도와준다든가 선도 역할을 한다든가, 그것이 이제 문화고 수준 높은 정신 문화 아니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장으로 삽시다,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이어갈 텐데,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상당히, 나 지금 한 2년 동안 유튜브를 이제 보고, 신문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이제 그러는데, 유튜브는 과장하고 이제 이게 클릭을 많이 해야지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그냥 솔깃하게, 그 타이틀도 너무나 그냥 과장스러워 꼬시는 그런 타이틀이 많아가지고 솔깃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독자들이 그냥 거기에 클릭을 하고 들어가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죠. 그렇지만은 좋은 그런 아이템, 유튜브 내용도 참 좋고 그 좋은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정보에 바다지 않아요, 요새. 그런 정보가 많아가지고. 근데 유튜브도 자기가 잘 이용만 한다면은 쓸데없는 것은 빨리빨리 이제 젖혀놓고 좋은 내용은 아주 좋다고. 이제 그 중에 이제 가끔 이제 들은 이제 그런 기회가 있고 그렇게 이용을 해 왔는데, 조심해야 된다고. 유튜브도 잘 가려야 된다고, 이걸 사용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며칠 사이에 이제 보니까 내 눈이 번쩍 띄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더라고. 나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는데, 어떤 프로그램, 유튜브 프로그램에
장기표이란 그런 분을 정치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나는 내가 관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장기표 씨가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이 대통령의 어젠다가 뭐냐, 목표가 뭐냐, 한마디로 자아실현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흥미를 가지고 탐구하고 그러는데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눈이 번쩍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이제 이건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자아 실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무슨 뭐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적인 색채의 어젠다가 많아요. 그래서 뭐 진보적인 것이 됐든지 보수적이 됐든지 양쪽이 서로 잘해야지 서로 작용을 해가지고 사회가 발전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싸워서 문제지, 그분들도 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게 자아 실현이다, 그게 목표다.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보수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것은 이제 뭐 신문에서 항상 나오는 거니까 눈에 띄지 않고, 이제 자아 실현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맞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처음으로 그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그분이 나이하고 비슷한 그런 연령대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국민의 행복하고 뭐 어찌고, 근데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운동권이고 진보 사상에 있었다, 과거에. 근데 이제 사람들에 의하면, 자기의 말에 의하면 윤리와 도덕이 엉망이다. 사회가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질서가 잡혀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제 감옥에도 많이 들락달락하고. 그런데 이제 사상적으로 뭐 빠지고 그런 것은 아닌데 조금 양심적인 이제 주장을 많이 해서 고생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고, 민주화 보상금으로 10억을 챙겨줬는데 그걸 10억을 받기를 거부했다고 이제 그것이 또 유명하던데요, 그 장기표 씨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정책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고, 이제 국민의 힘이라는 것이 보수이기 때문에 기업이 잘 돼야 되지, 나라가 돈이 돌고 문화도 돌고 그다음에 진보도 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모양이에요. 단지 이분이 생각하는 자아 실현이라는 것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인생의 지혜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진보 사상에 있다가 요새는 이제 보수로, 이제 나이가 들면 보수가 되는지는 몰라도, 또 미국이나 한국은 이제 원래 의사는 보수에 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근다고 해서 내가 보수를 좋아하고 진보를 뭐 좋아하고 뭐 그런 것은 하고, 양쪽에 보수가 됐든지 진보가 됐든지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사회가 잘 발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요새 뭐 싸우되 너무나 거칠고 막말로 하는 싸움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아 자부심을 건드리고 그러면 싸움이 날 수밖에. 우리나라는 감성에 강하고 감성 컨트롤 잘 못하잖아요. 특히 지식층,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그렇게 골목대장 싸움 같이 그렇게, 그러면은 수준이 낮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인류 문명에 있어서. 그래서 싸우되 너무나 선을 넘으면 안 되고, 정책으로 감정 컨트롤 해 가면서, 그래도 너무나 욕심을 부리고 오만하고 방자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하튼 이분을 그냥 코멘트만 하는 수준에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장기표 씨, 저분이 대통령이 정말 나오시면은 내가 찍어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경선이거든. 국민의힘의 대통령은 갈 길이 멀 것 같아요. 경선에 참여한 사람 13명인가 11명인가 그렇게 아주 많더라고요. 많은 것은 뭐 나쁘진 않은데, 여튼 여기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공부를 하는가, 거기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연수교육을 아무리 많이 해도 도대체가 도움이 안 된다, 이제 그런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서양에서도 최고 교사 양성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 뉴저지에 릴레이 교육 대학원을 이제 세워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대부라는 이제 창시하는 그런 이제 학자가 있는데, 에릭슨이라고, 그분은 심리학자이면서 해당 과목의 전문가이면서 대리 부모 역할도 하면서 친구이면서, 그래서 이제 양성을 한다 말은 교사를 한다는 것은 교사를 뭐 가르치고 뭐 그런 것은 훈련을 한다고. 훈련은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하고 저렇게 대처하려면 그 교육에 대한 에센스, 핵심이 되는 것을 완전히 해득하고 그걸 응용하고 자유자재로 기술을 발휘해 가지고 각각 다른 학생에 적용시키고 응용시키고, 그런 것을 그러니까 교육의 전문가인 거죠. 그런 사람을 양성하는 이제 그래서 구체적인 기교와 기술과 그런 것을 연마하고 훈련시키는 데가 그 교육대학원이다. 연습할 기술을 배운답니다. 연습을 무엇을 연습한다.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어떠고 저쩌고 애행 연습을 해야 되고 반복 훈련을 해야 되고 전문성이 필요하다. 외과 의사가 되려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아시는 분은 있겠습니다만은 수술을 잘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상처를 만들면 잘 꿰맬 줄 알아야 되잖아. 유명한 외과 의사가 되면은 바느질 하는 것을 맨날 연습을 많이 한다고. 같은 동료 외과 의사들은, 내과는 이제 수술을 하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은 외과 의사는 이게 수술하면서 바느질 하잖아요. 그것을 자꾸 연습한다고, 실수가 없게. 그러면 눈을 감고도 잘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느질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타이, 이게 동여 매고 뭐 그런 것을 아주 자유스럽게 잘 해야지. 유명한 외과 의사들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 없단 말이죠. 의학도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이 그것을 또 측정하는 도구, 어떤 것을 전문성으로 따지냐. 자동화,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피카소도 이상한 그림을 입체화로 그러는데 그것이 세계에서 유명한 그림이라고 그러지만은, 어렸을 때는 나도 스페인에 가서 피카소 박물관을 가봤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자세한 사실주의라고, 굉장히 묘사를 아주 사실적으로 그랬는데, 젊었을 때 10대랄지 20대랄지 그때는 발세로나에 조금 머물러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피카소가. 그것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전문성, 연습, 반복, 애행 연습까지 해서 연습을 하고 그렇게 단련을 시켜야 된다. 교사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아이들이 생각이 깨어날 수 있도록 거꾸로 교실을 세계적인 유행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책을 많이 집필하는데 도와준 한국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정찬현인가? 그분이 이제 KBS 상무인가 뭐 그렇게 있으시다가
미래 네트워크라는 이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교육 네트워크를 지금 경영하는 사무총장인가? 이제 그분이 이제 거꾸로 교실을 집에서 하는 것하고 달리 지금도 거꾸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거꾸로 교실이라는 건 뭐냐면 학교 가서는 질문하고 실험하고 동료하고 이렇게 디스커션해서 그런 것에 학교가 의미가 있고,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그런 것은 다 집에서 해가지고 오라, 이게 거꾸로. 그 애행 학습인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교사에게 이렇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사에게 자긍심과 기쁨을 주라, 이게야. 교사가 신이 나고 조금 보람이 있고 자부심이, 가르친다는 보람과 자부심이 있어야지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학생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아기자기하고 데리키트하고 섬세한 그런 전문적인 분야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대통령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철학적이고 전문성이 꼼꼼하고 특히 철학이 있어야 운영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의 지도자는 특히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철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약해. 한 사람은 사회주의고 너무나 사회주의라고. 사회주의도 유럽에도 사회민주주의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는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더 심한 좌측 그런 아이디어가 있고, 일본은 천황이나 또는 일본 국민하고 그거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하고, 자민당이 30년 40년 정권을 잡고 있으면 무슨 발전이 있어요? 발전할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수상하고 장관 했으면 자기도 따라서 하는 사회니까 그렇게 변화가 없고, 가전제품도 완전히 망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변화에 빨리빨리 대처를 못하니까. 세계를 변하는데 자기는 변화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탐구를 열심히 해서 자부심을 이용을 해서 우리 의식이나 국민성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순서에 따라서 하는데,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못할 말 좀 쓴소리를 많이 했죠. 이 저자가. 자, 그런 것을 살펴보면은, 대한민국은 숨을 죽이는 수능 시험 보는 날 엄청나게 혹독해가지고 다 사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수능 때문에. 비행기도 뜨지도 못하고 이제 잡음이 많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에서 오디오로 하는 그런 시험인 모양이지만, 히어링, 영어를 히어링하는 거 했을 때 그게 전자파가 이제 방해를 받으니까 비행기가 뜰 수가 없다. 그 시간에 수능 보는 그 시간은 많은 비행기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비행기 도착하고 뜨는 거 전파가 많이 발생하니까 송도에 있는 수능 시험장에는 방해가 되니까 비행기 뜨고 도착하는 것을 제한을 받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소개를 했으면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학습 평가에 적용한다. 그건 뭐냐면은 국제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영어로 피사. 그러니까 대부분이 OECD 32개국에서 실시하는 그런 15살 먹은 각 국가 32개국에서 15살 먹은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겠죠. 그런 학생들을 이제 평가를 한다고요. 3년마다 하는 건데,
그 평가받는 학생들이 한 30만 명. 이제 그렇게 각국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그건 이제 평가하는 것은 행복을 평가한다든가, 예체능을 평가한다든가, 또는 관계의 능력, 사회 능력, 그런 것은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단지 네 가지의 분야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과학, 수학, 읽기, 또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 네 가지를 원래 시작하는 사람이 꽤 오래전에 독일의 슐라이허라는 이제 그런 교육학자가 이제 그런 걸 시작을 한 거죠. 국제적인 테스트인데 우리나라 신문에도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1등, 2등, 3등 뭐 그렇게 자꾸 우열하는데 요사이는 그 등수가 좀 떨어졌기는 했지만은 일반적으로 핀란드 계통, 스칸디네비아, 북유럽 계통 국가, 또 동북아, 일본, 싱가포르, 중국, 일본, 한국, 그런 나라들이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국이 입시 지역이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이고 지역 압박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부작용이 많고, 특히 4차 산업이나 창조력을 원하는 협동을 원하는 순위 경쟁만 너무나 치열하면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교육학자들이 특히 객관식 수능 같은 것은 또 학원에서 사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 그 수면을 위한 수능이 부족하면은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창의력을 말살시키고, 잠을 못 자고 그러면 여기 뇌가 쭈그러진다고,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다 알려진 사실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이게 뉘앙스가 그런지 모르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상하이, 중국의 상하이 아이들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중국이라는 게 이제 뭐 대만도 있고 중국 본토도 있고 뭐 싱가포르도 이제 중국식 교육도, 싱가포르는 다 다르지요. 서양식 교육이 많이 있고 교육이 상당히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서양하고 동양하고 이제 컴바인 융합돼 가지고 싱가포르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중국이 공자는 사실 유명한 사람이냐, 동양이나 서양 유명한 학자라고. 공자는 공부를 하니 얼마나 그 무슨 그 유명한 학이 뭐라고 그런 공자편인가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학이 시습. 그러니까 뭐 이제 공부를 하면 즐겁지 아니한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자 명자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시대는 권위주의고 지금도 권위주의 시대고, 한국과 비슷한 상하이의 아이들은 성적은 무지할 수 없다. 그래서 3차 산업에 많이 이제 이바지를 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빠르고 심하게 변동되는 세계 추세에 있어서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이제 대세로 되어 있고, 그래서 21세기의 새로운 종교, 21세기 새로운 종교는 데이터교라고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AI 아닙니까?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자율 뭐 주차, 뭐 자율 주행차, 그리고 뭐 빅데이터, 데이터, 자료거든. 통계학적인 자료가 데이터라고. 데이터는 영어인데 자료, 그러니까 데이터란 말을 쓰고, 그리고 4차 산업의 한 가지인 빅데이터, 큰 흐름, 세계 속의 흐름,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기업하는 사람이나 기후를 측정하는 것을 할지, 차차 이제 기후 변화가 의해서 기후가 변하는 그런 모든 학문들이 빅데이터에 의해서 근데 중국은 빅데이터를 아주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빨리 시작한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공산주의 이제 지도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국가 정책에 의해서 4차 산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 아마 15년,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미국보다 더 발전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뭐 시켜서 그런 거라고, 국가에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수준이 높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조금 늦었죠, 중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가 뭐냐? IT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데이터가 중요하다. 중국은 데이터, 국민의 하나하나 얼굴에 생김새, 무슨 어디를 가나 비그 데이터, 그러니까 안면 인식을 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가, 그러니까 개인의 자료가 전부 다 노출되고 정부의 그 통계에 다 이제 노출되어 있다고.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통제된 사회이죠. 자유가 없고 프라이버시가 없고 사유의 그런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게 망가지고. 그래서 중국이나 동양문화권에 있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또 일본까지도 학생들의 데이터만 관심이 있지. 특히 중국. 우리나라가 그럴지도 모르지. 데이터만 관심이 있지 학생들의 공부 그 자체는 신경을 별로 안 쓰지 않느냐. 그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다.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학생의 공부 자체. 그것도 그럴 것이 서양 그 교육학 세계 앞을 달리는 교육학자나 학교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학생 위주거든, 그게. 그리고 우리는 가르치는 건데 서양의 교육은 배우는 것을 자기가 선택하고 노력하고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 그것을 권장하고 있다면 자유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벌써 다르잖아요, 그 교육 시스템이. 그래서 특히 중국에는 빅데이터나 그런 것 때문에 사회 시스템을 컨트롤하고 통제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데이터를 뛰어넘는 분야의 행복을 찾고 인성을 양성하고 좋은 사회를 이루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지 않느냐. 공자 말씀에도 그랬지만은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근데 이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교육에 관한 과학적이고 뇌과학적이고 첨단 심리학의 데이터에 의해서 그 교육을 시스템을 짜되 데이터의 그런 것에 초월해서 더 좋은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각국에서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강의는 이제 옛날에도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리츠라는 말을 썼다고요. 그리츠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전공이 됐든지 뭘 재미있는 걸 추구하든지 간에 기를 쓰고 관심을 거기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속된 말로 미쳤다. 어떤 분야에 미쳐버려야지. 이제 그런 이제 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 품성교육, 인간다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인간다워야 된다. 사람인자, 인간다워야지. 인간이 이제 인간을 인간답게 해야 된다. 그래서 참 다 맞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돈 잘 살아보세요. 그것에 매달려가지고 너무나 돈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서로 노력해서 좋은 국민성과 좋은 의식구조를 창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